무한 경쟁 시대, 정체는 곧 퇴보라는 위기의식이 우리 대기업들의 변화 또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동력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CJ그룹 수장의 2023년 중기 비전 발표가 동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컬처, 플랫폼, 웰니스 등 CPWS로 규정을 하고 향후 3년간 1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 밝힌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슈 분석과 CJ그룹 투자 전략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빅머니 시작합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중기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위기의식을 느끼신 모양입니다. 11년 만에 사업 비전 발표라고요. 네. 11년이면 진짜 긴 시간인 그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전 임직원들 앞에 섰다고 해요. 그게 중기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11년 만인데 이게 2010년에 제2의 도약인가라는 이런 비전을 발표한 이후로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뤄진 만큼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많은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좀 핵심으로 꼽아보자면 결국에는 CJ의 미래 그리고 CJ의 인재 이렇게 두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 가지 변수고 이미 글로벌 격동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변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일단 크게 2023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1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이고요. 특히 4대 중심 엔진 앵커가 지금 힌트를 주기도 했는데 네. CPWS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것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성장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새로운 슬로건도 발표를 했는데요. Live New, 결국에는 새롭게 나아가자, 살아가자라는 것인데요. 이재현 회장은 이렇게 슬로건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전 세계인의 삶을 흥미롭고 아름답게 그리고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새 지향점이다라면서 새로운 슬로건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참에 또 이제 이 회장이 바라보는 CJ그룹의 현 상황도 또 짚어볼 수가 있었잖아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 회장이 그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 이런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일단 1995년 이후에 바이오, 식품, 신유통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잘 정비를 한 이후에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을 잘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 단기 3, 4년 동안 다소 성장이 정체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신과 또 주요 경영진들의 이런 좀 발빠른 대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직접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미래 대비에 좀 부진했다라는 부분을 적극 인정을 하면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읽는 트렌드 리딩력, 그리고 기술력, 마케팅 이러한 초격차 역량을 확보를 해서 미래 혁신 성장에 집중하는 동시에 또 인재 확보에도 열심히 하겠다, 조직 문화를 재정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제시된 것이 4대 경영 엔진 중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WS인데 즉 컬처, 플랫폼, 웰니스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컬처와 이 플랫폼 중심으로 해서 기존 사업의 글로벌화 그리고 디지털 확장을 가속화돼 기분, 정신과 철학으로는 웰니스, 서로가 잘 사는 것이겠죠. 이것을 모토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서스테이너빌리티, 결국 지속 가능성인데 공정, 좋은 것을 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갑질 불가, 상생은 기본이고 현재 전 세계적인 투자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ESG 기반의 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열사는 이 수립된 투자 계획을 잘 이행을 하고 여기에 지주가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는 바이오테크, IT 분야에서 대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CJ그룹 하면 콘서트라든지 컨텐츠 회사 이제 문화에 대한 이미지는 분명히 좀 각인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이 컬처가 C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CPWS 보니까
기존에 잘하던 걸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새로운 것도 만들어가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어떤 전략인지 좀 구체적인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네, CWPS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컬처 분야를 볼 텐데요. 네. CJ가 여러 가지 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음악이나 콘텐츠 네, 네. 부분의 영역도 확실히 가지고 있지만 음식도 만들고요. 그쵸. 뭐 뷰티, 이러한 네. 다양한 재화, 뭐 서비스 등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 세계인이 보다 더 즐기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일단 CJ 제일제당은 한식 브랜드 비비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기 안 할 수가 자주 없죠. 오늘도 접하세요? 오. 그 제품에 열무김치 비벼 먹고 나왔네요.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맞아요. 또 네. 빠르게 좀 섭취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갖고 있는데 웬만한 브랜드의 어떤 김치 잘한다는 명인의 김치 못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자주 애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비고를 우리 한국인 입맛뿐만이 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전략 제품들을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CJ E&M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자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장르별로 특화할 수 있는 멀티 스튜디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림이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 부분을 보시면 CJ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슈퍼 플랫폼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CJ 계열사가 보유한 디지털 플랫폼이나 물류 인프라 이것을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고객 중심 경영을 펼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플랫폼 하면은 요새 OTT, 티빙 바로 떠오르실 텐데 그쵸. 현재 가입자 수가 한 180만 명 정도라고 해요. 이번 3분기 기준으로. 그런데 이것을 2023년까지 8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오리지널 콘텐츠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 쪽 보시면 CJ 대한통운 있는데 뭐 이커머스 시장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또 중요한 게 물류잖아요. 그래서 LMD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해서 물품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런 혁신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 선도에 나서겠다는 것이고요. 또 CJ E&M 커머스 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부분을 역량을 강화를 하고 또 CJ 올리브영도 좀 KBT 플랫폼의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웰리스도 살펴볼 텐데요. CJ 제일제당이 7월에 또 마이크로바이옴, 이 바이오 기업 천랩을 인수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건강기능식품 사업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쪽 역량을 강화하면서 뭐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분야에도 진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인데요. 친환경 신소재, 미래식량 이런 혁신 기술 기반의 지속 가능한 신사업을 육성하고 미래 탄소 자원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일단 CJ 제일제당은 세계 최초로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화에 성공을 했는데 뭐 이 제품 전용 생산 공장을 올해 내에 인도네시아에 연내 완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한다고 하고요. 또 비건 트렌드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대체 배양육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해서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 이 4대 엔진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브랜드, 미래형 혁신 기술, AI 빅데이터, 인재 이런 무형자산 확보와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에 3년간 총 4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세부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컬처 플랫폼 웰리스, 서스테이너빌리티까지 CPWS가 뭔지는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런데 역시나 이제 뭐 이 사람 중심, 인재 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조직 문화 혁신까지 강조했다고요? 네, 그 4대 사업 부분은 CJ의 미래를 대변을 했다면 이 조직 문화 부분은 이제 CJ 인재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전략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최고 인재 확보, 조직 문화 혁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결국에 인재라고 이야기를 네. 했고요. 뭐 하고자비들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좀 다른 기업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결국에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 건데요. 지금 CJ그룹이 셀프 디자인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직급 가리지 않고 인재 발탁도 하고 또 임직원 스스로 업무 환경을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있어서 현재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좀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거점 오피스, 재택근무 부분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전 방향으로 확대하는 부분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선택적 시간 근로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임직원이 소속 계열사 직무 제한 없이 그룹 내 다양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잡포스팅이라는 제도도 시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또 사내 벤처 활성화 이런 부분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CJ 그룹주 또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관련주들 좀 전략까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다양한 자회사들을 품고 있는 일단 CJ에 대해서는 저평가됐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주요 상장 계열사들이 코로나의 타격을 좀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되면서 이런 시기에 접어들면서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관점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안 좋았던 자회사들이 있었죠. 네, 프레시웨이랑 CGV나 뭐 앞으로 좋아질 건 당연하고 투자 관련해서는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3조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연구위원이 언급한 이유로 인해서 상승 여력이 한 20% 정도 남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한 12만 원 선으로 제시하는 의견도 함께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증권업계에서 어떠한 CJ그룹주를 좀 주목을 하나 봤더니 두 가지였습니다. CJ제일제당과 CJENM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 일단 CJ제일제당은 목표가 70만 원 선까지 제시가 나오기도 해서 그 근거를 좀 살펴보니까 경쟁력은 이미 뭐 동종업계에서 글로벌 톱 수준이다라고 NH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식품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해외 식품 부분의 성장 그리고 바이오 수익성 레벨업이 지속이 돼서 실적 개선 추세가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KB투자증권에서는 이 CJENM과 관련해서 티빙의 선장이 관건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지금 보시면 4대 핵심 사업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투자의 진전 사항들,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그룹이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 미증시 상황은 또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를 좀 주목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과 달리 지금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 모두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수급이 또 오늘도 받쳐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 수급 상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대외 환경이 좋아져야 할 텐데 아직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 심리는 조금 더 좀 관망세를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좀 낙폭이 큰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금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그렇지만 뭐 3천 스피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그동안 어느 정도 단련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2,978선 현재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그나마 좀 견조한데요. 0.3%대 빠지면서 1,006포인트대 지금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은 비타민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혜민 캐스터 큐. 네,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와 연동되지 않고 있는 최근의 우리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 괜찮아지나 했던 시장은 다시 한번 고꾸라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체력에 대한 고갈까지 느껴지고 있는데요.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3,020선 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장을 열었지만 빠르게 밀려났습니다. 보시면 어제와는 낯빛이 많이 다른데요. 하루 만에 다시 한번 3,000선을 내주면서 장중의 저점 부근으로 다시 한번 이동하고 있습니다. FOMC에 대한 관망세 그리고 메이저 세력들의 이런 차익 실현 등이 시장에 많이 부담이 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1.1%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2,97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장 초반 대비했을 때 변동 없이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라는 이슈가 있는 만큼 외국인들은 금융업을 중심으로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은 대형주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내놓고 있는 업종이죠. 이 대형주와 제조업 그리고 금융업과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물량을 사는 모습이고요. 현재 7,362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보시면 코스닥도 좀 비슷합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천선 테스트 구간에서 천선을 지켜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1011선에서 장을 열었고요. 현재 보시면 바닥을 만들고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정도 그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0.3% 하락하면서 1006선, 천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거래는 코스피 대비했을 때 상당히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또 포지션에 대한 변동이 심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개인과 외국인은 오늘 계속해서 지금 매수와 매도를 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IT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 우위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88억 원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개인은 지금 매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히토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대란 속에서 이번에는 히토류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히토류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로 올랐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수출 물량을 제한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장의 또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관련주들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의 대체제죠.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면서 오늘 두 자릿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에 안착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현재 2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함께 두 자릿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 오르면서 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어제도 전해드렸던 요소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소수 대란에 정부가 결국 이 중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중국산 수입 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97%에 달하는 만큼 리스크는 꽤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소수 여파가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비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요소수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 국내 업체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제한적인 상승세만을 보였는데 외국인이 닷새 만에 지금 물량을 담아가면서 이 강한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4%의 오름세에 9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비료를 만들 때 요소수가 꼭 필요하다는 소식은 제가 저번에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비료주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물류주들까지 오늘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동방이 11%의 상승 탄력 4,5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은 게임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을 안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호실적과 신산업 부분도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별 특징이 뚜렷한 섹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몇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딘의 인기에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까지 나왔고요. MSCI 지수 편입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기관이 15거래일째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3.3% 오르면서 89,300원. 또 넵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메타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모멘텀으로 오늘 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3분기 흑자 전환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모든 특징주 전해드렸고요. 앵커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 앵커, 큐. 네, 우리 또 부조리서 스태프들이 좀 놀렸어요. 네. 자, 덕분에 좀 웃게 되네요. 그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조금 웃으면서 또 여유도 부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YG경제연구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테마 이슈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큰 손 탓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늘 이래 왔던 것 같아서 예, 수급 그렇습니다. 상황도 그렇고요. 예, 좀 요약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수급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시장이 썩 좋지 않은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수급 탓만 할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수급 탓할 것은 아니라 지금 증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요소가 현재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안 좋고 FOMC 회의를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 네. 이건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그렇죠. 오늘 카카오페이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카카오페이에 몰리다 보니까 많은 자금들이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에 대한
그 시가총액이 24조예요. 네. 24조 정도 되니까 전반적으로 24조라는 돈이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많은 자금이 몰려 있다라고 보니까 시장이 다른 쪽들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진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증시에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네. 글로벌 증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평가됐다라고 하는데 분할 상장이 워낙 많은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요소가 되지 않을까. 네. 너무 쪼개기 상장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증시에 자금을 빨아들인다는 면에 있어서 다소 조금 부정적인 면이다. 좀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이런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요. MSCI 선진국 지수에 네. 우리가 지금 아직은 편입이 되지 못했는데 네. 또 뭐 이재명 대권 후보 또한 지금 네. 뭐 좀 편입시켜야 된다라고 밝힌 바도 있고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흘러가야 수급에 있어서는 조금 네.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요? 서로 장단점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뭐 신흥국 현재 지금 MSCI 신흥국 지수로 이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신흥국 자금과 선진국 자금 물론 이제 선진국 자금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장 크게 얘기하고 있는 공매도 논란은 종집을 찍어야 되고요. 네. 우리가 이번에 MSCI 선진국 지수에서 여름에 탈락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공매도 중지도 하나의 사유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경영권에 대한 투명성 제고라든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부분들로 들어가게 된다면 기업들의 비용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진화되는 것을 바라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오늘은 조금 삐딱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삼성을 뭐 미국으로 본사로 옮기면 주가가 올라간다? 저는 그거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영 구조를 가지고 미국에 간다? 오히려 더 악화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그러한 면들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뭐 적극적으로 현재 지금 부총리께서 나서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력은 일단 해봐야 되겠죠.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이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은 계속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장 뜨거운 테마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위메이드의 상승은 어디까지일지 지금이라도 늦었나? 그렇다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위메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일주일 전에도 고민하셨을 테고 맞아요. 뭐 2주 전에도 고민하셨을 텐데 그때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고 앞으로 일주일 뒤도 만약에 오늘 산 게 저점이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못 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이 고점이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이기 네. 때문에 제가 이데일리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주식들은 손절매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어떤 누구도 지금은 사나 말아나 말씀을 못 드린다라는 거죠. 네. 일단 좀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 네네. 컨센서스를 다소 조금 하회하는 그런 실적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기간이 3분기에서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4분기에 오히려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향후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보유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위메이드가 현재 지금 미르포라는 것들이 그 전에 게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돈을 쓰는 게임을 함으로써 돈을 쓰는 게임이었다라면 이제 이것은 게임을 함으로써 이것이 NFT가 되고 그쵸. 블록체인이 되고 NFT가 네, 되고 메타버스까지 이제 관련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게임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 첫 번째 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 게임주가 이꼴을 메타버스화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이 추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잡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제 1% 가까이 지금 상승 무드인데 역시나 지금 들어가는 것도 저가 매수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네. 매매 전략 좀 볼까요, 우리? 일단은 지금 현재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 월요일 고점을 장중에 뚫어줬다라는 면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만 하더라도 고점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소 하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염두도 있긴 했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일단 오늘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살짝 반영을 했고요. 네. 윗꼬리를 단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20만 원대에 대한 절대 가격에 대한 저항대는 있다 하더라도 저가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이런 관련주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들은 시장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쉽게 현재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2차전지 소재도 현재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테마는 쉽게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기적 관점,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 치고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중기적 관점에서 좀 파란불이 나올 때 담아가는 것도 네.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종목이 계속 오를 수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성장성을 봤을 때 북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 앞으로도 조금 조정될 때는 계속해서 좀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앞서도 좀 언급을 했지만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신규 상장주들 이야기 좀 궁금합니다. 네, 선정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신규 상장 종목 정말 대여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신규 상장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청약에 들어갔던 디어유라는 네, 종목 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관심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잇따라서 올해는 아니겠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들의 대여급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는 조금 카카오페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차치한다라고 하면 디어유라든지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는 중소형급 대어들이 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총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나타내고 있는 움직임들은 다소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 상장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이게 물량을 잡아먹는다 어쩐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논쟁을 뒤로 한다 하더라도 신규 상장의 IPO에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관심을 쏠리게 만든 카카오페이 지금 흐름 어떤지 좀 잠깐 분석해 볼까요? 우리? 네, 저는 생각보다 좀 세게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따블의 상한가 부분까지 따상 부분까지 갔다가 네, 네. 지금 장중의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장중에 23만 원까지 찍었다가 17만 원까지 그래서 네. 지금 다시 19만 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관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를 한두 주씩은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적게 받으면 한 주, 많이 받으면 두 주, 지금 180여 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정말 혹자들은 한 주 받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이제 치킨 파티 하시는 거고 두 주 받으시는 분들은 소고기 드시는다라는 네. 농담 아닌 농담이 있는데 네. 작정에 잘 20만 원대에서 빠졌다라면 그쵸.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매도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한두 주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에이 한 주, 두 주 갖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차라리 9주, 8주를 채워서 내가 10주라든지 20주, 30주를 갖고 있는 게 나을 거야. 미래 성장성이 있을 거야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시총이 5조 가까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한 25조, 네. 카카오 같은 경우 시총이 50조, 세 개만 해도 벌써 100조네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카카오뱅크도 처음에 초반에 인기를 끌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카카오뱅크 이번에 실적 나온 걸 보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미래에 대한 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은 은행단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들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카카오페이가 모든 것을 바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요. 지금 당장은 결제회사로서의 의미밖에 두표할 수 없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 적절한 변동성을 이용한 매도 같은 경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들은 좀 흐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죠. 매도 타이밍 좀 유의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상장되는 디어유는 디어유. 좀 관심 있게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어유가 뭐 하는 회사인지 뭐 이름도 좀 어떻게 보면 사투리 같기도 하고요. 디어유? 디어유 뭐 이런 것 같은데 하이브 자회사입니다. 하이브 자회사죠. 하이브 네. 자회사인데 팬들 플랫폼인 거죠. 팬들을 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플랫폼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만 생각을 하셨었는데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BTS 팬분들이 그렇죠. 들어가서 네, 네. BTS와 직접 한 라인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전용 라인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또 그 지금 현재 팬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유료 BTS 구독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네, 뭐 네. 구독자들, 그러니까 그 BTS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가수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네, 이제 네. 여기 플랫폼에 끌어들여서 그들과 이제 뭐 인플루언서, 스포츠맨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맞아요.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향후에 많이 끌어들일 것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과 같이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뭐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문자가 소통해주고. 온다라든지 네, 뭐 이렇게 네. 된다라면 상당히 뭐 좋은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접점으로 해서 다양한 모멘텀을 또 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디어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상장되지 않은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관 수요, 뭐 일반 청약 다 이런 것들 다 반영이 돼서 흥행몰이를 했습니다. 자, 디어유 좀 지켜보자고요. 자, 오늘 그 테만 이슈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뭐 당연히 지금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 이 안에서도 좀 특징적인 종목들 좀 분석해 볼 시간인데요. 와이라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와이라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와이라노 종목 창에는 5개 종목이 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이 들어가 볼까요? 네, 근데 15% 넘게 하락하는 거로 고르려고 했는데 15% 넘게 하락하는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네. 그 거래소에서 15% 넘게 하락하는 거는 딱 2개 있거든요. 현대건설, 우선주. 근데 이거 좀 우선주니까 그렇죠. 일정 실업이 17.22% 빠지고 있고요. 삼성제약은 11.64니까 그 이제 15%가 안 됩니다. 네. 코스닥에는 4개 정도 있어요. G9 제약이 21.57% 빠지는데 이거 360원짜리라 좀 걸어놔야 그렇고 네. 피코그램이 19.40. 피코그램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건데. TK 케미칼 15.35. 네. 이게 지금 오늘 선정한 것 중에 들어있죠. 그렇죠. 코리아 SE가 15.54. 그래서 15% 넘는 조금 과도하게 빠지는 거, 빠진 그러니까 것들. 30%가 네. 하한가니까 거의 예전 같으면 하한가잖아요. 15% 네, 네. 하한가인 시절에 하한가 가까이 빠져서 너무 특이하게 빠진 거를 이제 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 중에 고르려고 했는데 15% 빠진 게 이제 통틀어서 한 6개 정도 되고 네. 그 중에 한 2-3개는 뭐 너무 저가주의거나 그쵸. 아니면 우선주의거나 이래서 네. 사실은 한 3-4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주가는 지금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 시가총의 상위가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개별주들에서 15% 넘게 폭락을 한 것은 한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중에 그 TK 케미칼은 넣었고요. 네. 폭락까지는 네, 아니어도 나머지는 네. 그냥 한 6%, 7% 그 정도? 네. 그 정도 그냥 양호한 수준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분석은 해봐야죠. 네, 그렇죠. 어떤 종목부터 할까요? 국보 디자인 국보 5% 디자인. 빠졌는데 뭐 사실 5%가 막 특이하게 빠진 건 아니라서. 네. 근데 뭐 내용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국보 디자인이
빠진 이유가 지금 국보급 디자인을 못해서 빠진 게 아니라요. 네, 원래 국보급 디자인 하는 회사예요. 이것도 안 하던 또 네. 말장난 하시고요. 아,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예를 들어 신라 호텔의 모노그램이라고 네. 이부진 사장님이 너무 이제 면세 신라여서 그러니까 이 호텔 신라가 이름은 호텔 신라잖아요. 근데 외국의 힐튼 월드 아이드라던가 메리어트 호텔의 주가와는 전혀 차별화되게 가는 이유가 면세점 매출이 90% 이상이에요. 그렇죠. 네. 이름은 호텔 신라인 거예요. 그래서 장충동 가고 제주 신라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지금 망고 빙수가 없다고 난리인데 6만 원짜리가 왜 주가 난가요? 그럼 면세 신라라서 그런 거예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부진 사장님이 그게 너무 짜증나시니까 이부진 사장님도 우리도 이름답게 호텔 신라처럼 호텔 체인을 해보겠다. 네. 그래서 모노그램이라는 걸 런칭했잖아요. 네. 외국에 다낭 모노그램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펼치는데 호텔이니까 그리고 신라 호텔은 5성급이니까 디자인을 아무나 하면 안 되죠. 그 호텔 신라의 그 어떤 컨셉을 계승하는 거를 그대로 구현을 시켜야 되죠. 자재도 네. 고급으로 해야 되고. 네. 그 디자인을 바로 국보 디자인이 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제가 또 연결이 국보급 디자인 되는군요. 한다고 얘기 드린 네. 거고. 스르생 보면 율제병원 너무 예쁘죠. 스르생 지금은 끝났죠. 뭐 조정석 씨랑 그 이미도 씨 나오는 그 장면에 커피 마시는데 항상 뒤에 너무 예뻐서 저거 도대체 CG야 저거 율제병원이 진짜 있는 병원이야. 2대 서울병원이에요. 네. 그게 2대 병원을 디자인한 게 국보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국보 디자인은 어디를 디자인하냐면 우리가 뭐 아파트 디자인 쪽이 아니라 얘네는 상업시설 디자인이에요. 호텔, 무슨 컨벤션 센터, 대학병원 이런 쪽에서 업력을 쌓아온 이름답게 예, 한다는 그런 거네요. 쪽에서 정말 네. 국보급 디자인을 해서 계속 레퍼런스가 화제가 쌓이니까 되고 다른 있군요. 호텔도 그걸 신라 호텔 모노그램 했다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의 그 카지노 있잖아요. 네. 외국인 전용이라 들어가진 못하지만 거기 놀러 가보면 앞에 다 보이잖아요. 그 예쁜 말 있고 네. 아시죠? 그 말 반반씩 있는 말 있고 거기 옆에 카지노 있잖아요. 그래요. 그 카지노 인별그램이 자주 디자인 얘네가 올라오는 한 거예요. 곳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화려한 디자인들 정말 그런 디자인들을 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많이 찾겠죠. 파라다이스 시티랑 신라 호텔 손댔다고 그럼 다른 호텔 5성급에서도 국보급 디자인을 한 국보 디자인 찾아야겠는데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모멘텀으로 갔느냐 테슬라 모멘텀으로 그러네요. 갔습니다. 느닷없이 연결고리가 이게 있어요. 옛날에도 그 저기 뭐야 조광피역이라는 그 종목인가요? 조광피역이 그 무슨 외국 투자를 잘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 있었는데 국보 디자인이 6월 30일 날 보니까 테슬라 주식이 6월 30일 기준으로 12만 943주가 있네요. 이게 이 회사가 테슬라가 됐어. 그래서 네. 아니 국보급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건 투자도 맞는데 잘했네요. 야 테슬라로 갔네요. 이게 테슬라가 1000슬라를 넘어서 지금 1200달러를 그렇죠. 갔거든요. 네. 야 그래가지고 이 투자 때문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투자 때문에 갔으니까 약간 이거는 격가지잖아요. 그쵸? 국보 디자인의 본업이랑 상관없는 걸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림도 심하죠, 그게. 그래서 오늘 빠지는데 빠진 폭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거에 비해서는 크지 않죠.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럼 디자인이 계속 이 디자인 회사 찾을 것인가? 이제 찾겠죠. 왜냐면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고 그 건설 현장도 이제 코로나 뭐 감염된 사람들 적어지고 뭐 공사 인부들도 모이고 이제 밀렸던 공사들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아파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업시설도 있잖아요. 그쵸. 상업시설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 늦춰놨던 거 이제 하겠죠. 공사 공기 늦춰놨던 거 차차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디자인 쪽 회사도 좋을 수밖에 없죠. 건자재, 디자인, 건설회사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 대선 주자들 공약 내놓는 거 보면은 대규모 공급으로 뭐 아파트 값을 뭐 급락을 시키겠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공급을 하겠다잖아요. 어쨌든 공급을 쏟아내겠다잖아요. 지금 아파트든 뭐든 공급이 쏟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상업시설도 이제 많이 지어질 거고 그럼 국보 디자인 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은 뭐 그거 가지고만 가는 건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테슬라 그거 지분 가치 때문에 올랐다가 잠깐 빠진 거는 그냥 격가지예요. 말 그대로. 테슬라 지분 가치를 가진 게 격가지이듯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격가지예요. 지금 국보 디자인 역사상 신고가 뚫어놨어요. 역사상 신고가를 뚫어놨기 때문에 잠깐 그냥 내려온 거라 지금 다시 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게 월봉을 보면은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지금 월봉을 보면.
2015, 16, 17 수급 고점 쪽은 다 뚫었어요 어때요? 지금. 수급 쪽도 수급이요? 받쳐주고 있나요? 수급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죠. 음. 파워 투자자 동향에 들어가면 지금 표로 보죠. 표로. 아 이거 뭐야? 코스피 지수네요. 코스피 지수고 주식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 매매표에서 투자 이걸 봐야죠. 네. 참에 우리 제가 유한타증권 유한타증권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분들도 어떻게 지금 찾아가는지를 네, 배울 수 있어요. 유한타증권 네. 쓰시는 분들은 잘 아셨을 거예요. 자,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개인이 샀네요. 이건 사실 거래량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그쵸? 그래요. 네. 국보 디자인은 이거 보세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외국인 기관 분석이 좀 어려워요. 이게 기관도 산 게 기타예요. 기타는 여기 안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막 저기 무슨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 기타 아예 들어가는 거 본연의 분석이 안 돼요. 가치의 성장성만 보고 투자 네. 지금 수급은 들어도 괜찮다. 분석이 좀 안 되고 2005년, 6년, 16년, 17년 고점 3개를 뚫었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2015, 16, 17의 고점을 뚫어놨다는 거 이거를 3년의 고점을 뚫어놨다는 거 이게 뚫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월봉에서. 국보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뚫으면 일단 여기 위로 쑥 버텨도 올라가요. 되는 종목이네요. 네. 네.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네. 테슬라 이슈로 그 우여곡절이 있었다면 그냥 그거 목표가와 무시하고 사면 될 것 같아요. 손절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네, 목표가는 28,000원, 네. 손절가는 25,000원입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와이러너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루트로닉 얘기는 좀 할 거리가 또 있죠. 네. 네, 이거 저기죠. 리오프닝 수혜주죠. 그쵸. 리오프닝이 뭐 매장이 다시 열리고 백화점이 다시 열리잖아요. 네. 여자분들, 남자분들 얼굴도 다시 열리잖아요. 리오프닝. 리오프닝 하고 나가시잖아요, 지금. 오늘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웃기려고. 재난지원금으로 네. 그 가정의 재난이 아니라 자기 얼굴의 재난을 치료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얼굴의 재난을 치료하고 나가시는데 그 루트로닉도 하나이죠. 레이저 치료의 대명사. 네. 대표적인 걸로 안티에이징 토탈 솔루션 지니어스 이 제품명이에요. 미용 의료기기의 헐리우드 스펙트라. 이름이 화려합니다. 피부 레이저 장비 클라리티 2. 뭔가 다들 여성분들이 하고 싶은 약간 예쁜 이름들을 갖고 있는 네. 이 기기들. 그리고 약간 이 미용기기에서 넘어서서 의료기기로도 가요, 얘네가. 지난 5월 달에 FDA 승인받은 레이저 기반으로 한 혈관 치료기기 더마 V 이 판매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황반변성 치료기도 있더라고요. 눈 쪽에 관련된. 그러니까 루트로닉은 이 레이저를 가지고 여러 군데 쓰일 수가 있잖아요. 미용 쪽도 있고 의료 쪽도 있어요. 약간 발을 걸치고 있어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로 완전 의료잖아요. 근데 약간 미용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미용 쪽보다는 임플란트는 사실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레이저라는 게 원래 이런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루트로닉이 그 양쪽에 걸쳐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단점일 수 있다. 장점이다 단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용기기가 막 갈 때는 약간 확 안 갈 수도 있어요. 루트로닉이 클래시스에 비해 후발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6% 오늘 빠지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 많이 오른 다음에 어디서 빠지고 있냐면 딱 여기잖아요. 2018년도에 고점에 딱 닿아서 일단 거기서 매물 소화 지금 시간을 가지고 여기서 한 10개월 선 정도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여기를 뚫으면 이제 3만 원대로 진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RSI가 과열권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RSI가 과열권에 들어가면 일단 뜨거워서 물러나게 되거든요. 일단 약간 식었죠, 지금. 식은 다음에 다시 이게 과열권으로 가면서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올라간다면. 그래서 루트로닉도 지금 약간 조정받을 때 그동안 이 월봉에서 보시면은 네. 이게 음봉이 안 나와요, 계속. 오늘도 이번에. 오늘이지만 어제는 시장이 괜찮았는데 어제는 왜 그렇게 빠졌죠? 어제요? 네. 많이 올라서 많이 올라서 어제부터 빠지는 거다. 어제부터 약간 일봉에서 무너졌으나 그렇죠? 일봉이 무너졌으나 주봉 월봉이 살아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주봉이 20주선이 붕괴됐는지는 확인해야 돼요. 이번 주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종가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봉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번 주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종가가 올라가면 여기서 이 20주선 위에서 끝나요. 이 꼬리만 밑에 달려 있고.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월봉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역시 보셔야 될것 버텨도 같아요. 되는 종목. 네, 버텨야 될 것 같아요. 네, 목표 손절. 손절가 들어볼까요? 17,000원, 손절가는 지금 깨져 있는데요. 네. 목표가 19,000원입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와이러너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너튜브 뭐 안 보시겠지만 댓글들
정말 좋아하는 분은 너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면 반대도 싫어하시나요? 반대이시고 그런가요? 싫어하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부분이죠? 진행자와의 소통을 잘 안 한다. 소통을 안 한다. 근데 저는 또 혼잣말을 그게 한다. 보지는 않고 좀 남자 진행자를 바라보는 거가 조금 편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거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근데 듣지 않고 있다는 아니야. 네. 들으면서 아니, 얘기는 이게 빨리, 하시더라고. 예, 그렇죠. 빨리 4분 안에 2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 집중해가지고 지금 그래요? 그 신경 쓸 시간이 없네요. 자, 네. 이제 오늘 급락한 이제 종목이 TK 케미칼. 네. 요 얘기는 이제 가장 해야죠. 급락을 했네요. 네. SM 상선 상장 철회 소식 때문에 급락했네요. 이것도 그래서 TK 케미칼 화학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스판덱스가 그냥 좋으면, 그러니까 지금 효성 TNC가 있고 TK 케미칼이 있잖아요. 네. 스판덱스의 대명사. 효성 TNC는 거의 2021년을 최고로 장식한 종목으로 연말에 꼽혀도 민망하지 않을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규모는 작으나 TK 케미칼도 똑같죠. 근데 지금은 TK 케미칼이 더 세요. 뭘 보고 세다고 하냐면 효성 TNC는 10개월 선이 붕괴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TK 케미칼은 10개월 선이 붕괴가 안 됐어요, 아직. 그걸 보고 TK 케미칼이 더 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SM 상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TK 케미칼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효성 TNC는 그냥 스판덱스로 날린 거고, 레깅스가 너무 잘 팔리니까 레깅스의 맞아요. 원료는 예. 스판덱스가 호황이었어요. TK 케미칼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는 자회사랑 지분 보유한 거에 SM 상선이 있고 대한해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주들 HLM은 지금 급락하고 있지만 이 해운 운임은 계속 좋아요. 그래서 SM 상선이 상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철회 소식이 아마 지금 나와서 그게 떨어진 것 같은데, 이 폴리에스터랑 페트칩, 스판덱스 이 화학 쪽 실적은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히려 기회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걸 막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선호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급락한 것 중에 골라야 되니까 그렇죠. 선택의 폭이 좁아져 네, 그 있잖아요. 틀이 그렇다 그거는 보니까. 생각하셔야 네. 되는데 지금 실적이 완전히 퀀텀 점프잖아요, 이거. 작년에 영업이익이 계속 빨간색으로 재무제표가 10벌겠는데 지금 이번 연도에 75억, 157억을 찍어요. 1, 2분기에. 완전 턴어라운드 했고, 그것 때문에 거의 이거 위메이드급이죠. 위메이드랑 이런 건 똑같잖아요. 지금 위메이드도 이거 10년간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거 폭발하니까 완전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직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K 케미칼은 이렇게 간 다음에 지금 사실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SM 상선 아예 그냥 떨고 가는 게 낫다. 효성 TNC도 그렇고 TK 케미칼도 이제 좀 반등할 부분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탄력은 약할 거예요. 탄력은 스판덱스가 호황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데가 좀 지났어요, 지금. 지났고 스판덱스가 잘 된다고 하니까 많은 회사들이 증설을 했어요. 증설을. 그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이제 공급이 좀 많아지겠죠. 수요가 계속 받쳐준다고 해도 좀 많아질 거예요. 물론 계속 홈트 하시는 분들이 나가긴 하실 거예요. 홈트 하시던 분들이 이제 옷을 입고 나갈 거예요. 학원을 안 다니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던 그렇겠죠. 수강생들도 지금 끊어요. 그룹이 되거든요, 지금. 맞아요. 네. 원래 그 옆에 있던 20명이 모였는데 한 명이 코로나 걸리고 버리면 다 걸리니까 안 됐던 그룹 것이. 수업을 잘 안 잡았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단독 수업만 좀 비싼 것만 하다가 그룹 수업이 돼. 20명짜리. 이런 거. 직장인반. 그럼 거기에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계속 그 수요는 있는데 증설을 많이 해서 아마 좀 그 부분이 상반기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K 케미칼이나 효성 TNC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반등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버티자. 버티는 종목, 예, 매매 전략. 이렇게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5,500원, 목표가는 6,000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 많이 빠졌지만 덕분에 좀 즐겁게 했습니다. 뭐 소통 잘 못해도 됩니다. 저는 출연하신 전문가분 중에 다음 주부터 분석력과 냉철함은 뭐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있기 주부터는 때문에 소통을 하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빅머니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빅머니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고정.